처음 만난 사람은 대부분 무난해 보입니다. 인사도 정중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잘 정돈되어 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 첫인상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싶을 때도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사회적으로 훈련된 태도, 상황에 맞춰 조절된 표정.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모습은 조금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밥을 먹고 난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야기도 잘 통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 불과 몇 걸음 사이에서 사람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냅니다. 별것 아니라는 듯, 당연하다는 듯 먼저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순간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들거나 화장실을 가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혹은 계산이 다 끝난 뒤에야 나타나서 어머, 내가 낼 걸 그랬네 하고 형식적인 말을 던지기도 하지요. 이상한 것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결이구나. 앞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정도 거리가 맞겠구나. 그런 감각이 스며들지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일부에게는 상처를 받았고, 일부에게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 안에는 일종의 감지기 같은 것이 생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지기가 작동해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서 신호가 옵니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이 사람과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느낌이 맞았구나. 진작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쓸데없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사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소한 순간,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화가 났을 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말의 온도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러 꾸미기 어렵습니다. 꾸민다 해도 오래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지점들이 그 사람의 진짜 우선순위, 진짜 성품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신 그대라면 이미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말수가 적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물질적인 것으로 관계를 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맞는 말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방향과 태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돈은 액수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어디엔 넉넉하게 쓰고 어디엔 꼭 닫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면서 무엇 앞에서는 눈에 띄게 계산적이 되는지, 그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가족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족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정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친구와의 자리에서는 늘 빠지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는 검소하면서 주변 사람에게는 은근히 베푸는 분들도 계시지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의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롭다, 옳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손해가 걸리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그는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의 공손함보다 이익과 손해가 갈리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이 통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먼저 내면서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오늘은 자기 차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내고 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빚을 지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거나, 전화가 온 척한다거나,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한다거나,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그 사람의 기본값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리를 강조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말하고 베풀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큰 사람입니다. 그대는 요즘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보다 작은 순간에 자연스럽게 배려했던 사람이 더 오래 마음에 남지 않던가요? 우리는 말에 쉽게 감동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서도 특히 작은 돈, 사소한 계산이 오가는 순간의 태도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큰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모양새를 갖추려 합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과 택시비, 작은 회식비 같은 것 앞에서는 방심합니다. 바로 그 방심하는 순간에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돈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큰 돈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내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내는 방식에도 사람의 결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내고 나서 그것을 거듭 언급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냈지, 저번에도 내가 샀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분위기로 상대방에게 빚진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기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베풀음은 원래 가볍습니다.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람은 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베풀음을 통해 관계의 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베풀음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지칩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고 상대가 내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또 자기가 내도 되고 상대가 내도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사람과는 밥을 먹어도 편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큰 거래에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계산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택시비를 나눌 때, 커피를 사줄 때, 선물을 고를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큰 약속을 지키기 전에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큰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밥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계산 이야기가 나올 때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반대로 누구 앞에서는 괜히 계산서가 나올 때쯤 긴장이 되십니까? 그 긴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경험에서 올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불편했던 기억, 은근히 손해본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많이 부담한 것 같은 찜찜함,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긴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감각은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누구 앞에서 편하고 누구 앞에서 불편한지 그 느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불편함으로 사람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신호입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는 첫 번째 창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뿐입니다. 돈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흔들릴 때,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화를 어떻게 쓰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느끼고 때로는 그 화를 표현합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원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 장사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손님을 뭘로 보느냐? 물론 기다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기다립니다. 혹은 직원에게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까요? 같은 상황, 같은 감정인데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를 향해 화를 내느냐입니다. 대개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식당 직원, 매장 점원, 콜센터 상담원, 어린 후배.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작 자신보다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상대를 골라서 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목민관의 자리에서 깨달았던 것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윗사람에게 공손한 사람은 그 공손함이 진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일관성 자체가 믿음을 줍니다. 화가 날 때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나도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은 분출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더 조용해지는 사람은 오랜 시간 자기 수양을 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면 더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지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관계가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그대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화가 나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면 주변이 힘들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대 자신은 어떠십니까? 화가 났을 때 그대의 감정은 누구를 향합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약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화를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언제까지 뭘 해주겠다, 다음에 연락하겠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약속도 신경 씁니다. 5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못 지킬 것 같으면 일찍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늦어도 별말 없고 못 지켜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물론 누구나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거나 못 지키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미리 연락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늦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과하고 다음에 꼭 지키려는 사람과 변명만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시간보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짜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 시간은 귀한데 남의 시간은 별것 아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행동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일수록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약속, 지키지 않아도 크게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약속도 기억하고 지키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큰 약속보다 10번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선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요즘 누구의 약속 앞에서 마음이 다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다고 해도 별로 믿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또 안 지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기억,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던 기억,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불신이 된 것입니다. 약속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자기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 약속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높고,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 작은 약속들, 연락하겠다고 한 것, 해주겠다고 한 것, 가겠다고 한 것, 이런 것들을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약속에 민감하면서 내 약속에는 관대한 것은 아닙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은 결국 나를 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말이 있습니다. 돈도 하도 약속도 결국 말과 함께 오고 말과 함께 갑니다. 돈을 쓰는 방식, 화를 내는 방식, 약속을 지키는 방식. 이것들이 사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돈을 쓸 때도 말이 함께하고 화를 낼 때도 말이 나오고 약속도 결국 말로 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보입니다. 같은 행동도 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밥을 사주는 것은 같은데 내가 살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내가 또 사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늦는 것은 같은데 미안해요. 길이 막혔어요 라고 하는 것과 뭐 좀 늦었지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행동의 의미를 만들고 말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직접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비꼬거나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지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마음이 다칩니다. 반대로 칭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칭찬, 무언가를 얻으려는 칭찬, 상대를 조종하려는 칭찬. 이런 칭찬은 받는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가장 편한 것은 말이 진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말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과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편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숨은 뜻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수가 적은 것과 말을 아끼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꼭 필요한 순간에 따뜻하게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데 정작 기억에 남는 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상대를 향한 관심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그대는 누군가와 대화를 끝낸 뒤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무거워지십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특별히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가진 에너지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 번의 말이 관계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도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돈, 화, 약속,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람을 보는 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쓰는 방식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이 화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날 때 어떤지 돌아보셨습니까? 남의 약속을 평가하면서 내 약속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남을 볼 때는 꽤 정확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점이 문제다.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들다.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판단을 꽤 잘 내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는 관대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사정이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스스로에게는 변명을 찾아줍니다. 그대는 돈을 쓰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꼭 많이 써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며 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불편함은 상대에게 미루는 방식입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는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화가 누구를 향했습니까?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향하지는 않았습니까? 화를 내도 되는 상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정작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화를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화가 약자를 향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대는 약속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졌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그대는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서 험담하는 말, 진심이 아닌 칭찬.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하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꼭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왔습니까? 말은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딘가에서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이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쓸 때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고 화가 날 때 한 박자 늦추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조금 더 아끼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남은 날들을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는 얼굴은 비슷해도 계산대 앞에서 걸음이 달라진다고. 그때 느껴지는 그 감각이 있다고. 말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감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는 신경 쓰지 않는지, 그 기준이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고 불신하며 살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쓸데없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앞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의 방향을 보십시오. 약속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조용히 관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윤곽이 보일 것입니다. 한두 번의 관찰로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패턴이 보이면 그 패턴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돈을 쓰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약속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계산의 순간을 한 번 더 의식해 보십시오.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이 오면 그 화가 누구를 향하려 하는지 한 박자 멈추고 살펴보십시오. 약속을 할 때 이것을 정말 지킬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내 기준을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인지,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둘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기준이 그대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그대의 시간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그대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이 어떤 얼굴이 되는지, 그 모습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